혼자 앉아있는 여대생 선아를 발견하고 슬그머니 옆으로 앉는 깡패 새끼 한기라는 깡패는 선아를 계속 쳐다보다가 남자친구가 나타나자 자리를 뜨는 척 하더니 쓰레기통으로 내리쳐도 꿈쩍 않더니 지 할 것 다 하고 자리를 떠나려 하는데 어딜 가? 사과해. 그런데 이 쓰레기가 그냥 자리를 뜨려 하자 사과하고 가! 군인 정신 충만한 군인들이 나타나선 3대1로 밟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이 쓰레기를 선아에게 끌고 갑니다. 미친놈. 며칠 후 미대생이었지만 용돈이 넉넉하지 못했던 선아가 한 페이지를 찢었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던 지갑을 발견하곤 그것마저 챙겨서 나가는데 웬 남자가 선아를 열심히 쫓아옵니다. 아이고 이런 소매치기년이 이게 씨. 주웠어요. 이년 봐라 이거? 그런데 자신이 지갑의 주인이라는 이 남자는 현금 1200만 원이 모자르니 채우라 했고 돈이 없었던 선아를 사채업자한테 데려가 몸을 담보로 2000만 원을 받아 챙깁니다. 아가씨 담보는 그 얼굴하고 몸매라는 거 잊지 말라고. 상기 본인은 차용금액 2천만 원을 갚지 못할 경우 하지만 선아가 기한 내에 그 큰 돈을 갚을 리 없었고 결국 사창가로 넘겨집니다. 이름이 뭐야? 왜 이래요? 말하기 싫다는데. 선아는 이 현실을 인정할 수 없었지만 겨우 21살 대학생에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이윽고 선아가 손님과 함께 방으로 들어가는데 선아가 격렬하게 저항합니다. 이 모습을 선아의 방에서는 보이지 않는 거울 유리를 통해 보던 한기가 부하들에게 연락해 손님을 끌어냅니다. 부탁이 있어요. 처음은 남자친구와 할 수 있게 해달라 부탁했고 깡패들이 진짜로 남자친구와 자리를 마련해줍니다. 아 도대체 갑자기 왜 그래 선아야? 어? 그것도 잠시 얼굴만 잠깐 보게 해주곤 남자친구를 떼어놓고 다시 데려가 버립니다. 지가 6만 원짜리라는 거 빨리 알아야 돼. 선아가 조금씩 적응을 하던 어느 날 선아야, 볼수록 이쁜데요. 한기의 똘마니 명수가 선아에게 눈독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한기가 무슨 생각에서인지 선아에게 책을 한 권 건네주는데 그 책 속에는 찢어진 페이지가 있었고 그 페이지가 딱 맞았습니다. 이때 명수가 들어와 돈을 지불하곤 선아와 관계를 갖는데 명수조차도 한기의 비밀 거울에 대해서는 모르는 눈치입니다. 명수가 방을 나가자마자 자신이 왜 이곳에 끌려왔는지를 알게 된 선아가 이성을 잃고 달려듭니다.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와 짐을 챙기는데 나처럼 목욕탕 못 가는 신세로 만들어줄까? 그날 선아는 왕언니와 술을 마시곤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날 선아의 방으로 가보니 이곳에서 일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복장을 갖춰 입고 한기 쪽 거울을 보며 화장을 하다가 의미 없는 몸부림을 쳐보는데 거기다 대고 뽀뽀를 하는 또라이 새끼. 뭐야? 한기 오빠! 빨리 와봐. 누가 자꾸 훔쳐보는 것 같아. 아가씨 한 명의 신고로 방을 살펴보는데 한기가 몰래카메라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범인이 정태라는 걸 아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태 아버님이 간암에 걸리셨는데 병원비가 모자라서 그랬다는 얘기에 사과를 표합니다. 한편 마음을 고쳐먹은 선아는 젊고 예쁜 덕에 따로 호객행위를 하지 않아도 알아서 손님들이 꼬였고 다른 아가씨들은 밥그릇을 뺏는다며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이 하라는 장사는 안 하고. 이 와중에 눈치 파악 못하는 명수. 선아랑 정식으로 사귀겠습니다. 형님께 보고 후 바로 선아에게 달려가 고백을 하는데 그럼 나 여기서 내보내줘. 다음날 새벽 명수는 진짜로 선아를 탈출시키는데 이 장면을 정태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선아는 탈출에 성공하나 싶었는데 결국 또 한기에게 잡히고 맙니다.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날 형님은 들어오지 않았고
한기의 비밀 거울방을 발견합니다. 그 시각 한기가 선아를 데리고 어느 바닷가로 향합니다. 얼굴을 알 수 없는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바다를 향해 걸어 들어가더니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자가 있던 자리에서 발견한 사진 조각들을 선아가 주워 모읍니다. 이제 그만 내 자리로 보내주세요. 선아가 말한 내 자리와 한기가 생각한 내 자리가 같을 리 없었고 결국 선아는 사창가로 다시 돌아옵니다. 선아가 사진 조각들을 이어붙여 보는데 얼굴 부분만 없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이곳 홍등가의 일상은 쳇바퀴처럼 잘만 굴러가고 있는데 달수다. 달수는 최근 출소한 이 골목의 또 다른 양아치였는데 복귀하자마자 선아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정태. 달수를 도발해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기다리던 한기가 제압을 합니다. 그러자 달수의 똘마니가 벽돌로 한기를 치면서 두 양아치 세력 간의 싸움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벽돌을 들고 달려드는 똘마니를 종이를 뾰족하게 말아서는 단번에 제압해버리지만 좋게 말하는데 다음 주까지 컨테이너 비워. 달수 역시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한기 쪽에서 달수를 어떻게 막아야 하나 고민하는 와중에도 이곳 사창가에선 시간이 평상시처럼 흘러갑니다. 그런데 달수 쪽에서 사람을 보내 한기를 완전 담굴했던 사건이 발생하는데 다행히 급소를 피해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지난번 한기에게 아버지 병원비를 얻었던 정태가 달수를 죽여버립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한기는 정태 대신 본인이 자수를 하고 교도소에 들어갑니다. 너 이렇게 만든 놈인데 잘 된 거 아니야? 말로는 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먼저 죽으면 어떡하냐고 했지만 진심은 그게 아닌 것만 같았습니다. 한기의 지시로 선아를 풀어주는데 거절하는 선아. 이 남자는 이 골목이 관할인 지역 경찰인데 틈만 나면 찾아와서 성상납을 받곤 했습니다. 고생해라. 재수없어 왜 나야? 아이고. 새끼야! 너 미쳤어, 새끼야! 너 왜 이래? 그 경찰을 때리고 교도소로 수감되는 정태. 뭘 보는 거야? 빨리 와.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565번 나오세요. 한기는 오늘이 자신의 사형 집행 임의를 직감했습니다. 그러자 이를 지켜보던 정태가 깜빵 안에서 난동을 부렸고 교도관이 이를 진정시키려 잠시 들어오자 교도관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와서 한기를 두들겨 패기 시작합니다. 검사 불러. 오빠 쉬었다 가요. 손님이 선아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는데 선아가 손님을 바로 내쫓아 버립니다. 미친년. 오늘 한기가 출소했음을 알려줍니다. 이 소리를 들은 선아가 얼굴이 없는 사진 조각들을 바라보는데 한기가 이 거울의 정체와 자신이 돌아왔음을 밝혔고 선아가 유리거울을 부셔버립니다. 처음 본 여대생한테 기습 키스를 날리고 그것도 모자라 창녀를 만들어놨는데 그 여자는 이 현실을 어느새 다 인정하고 자신을 이렇게 만든 남자를 결국 사랑하게 되었다? 아무리 제목이 나쁜 남자라고는 하지만 솔직히 토 나오고 기분 더러워서 더 이상 안 보고 리뷰도 그만할까 했지만 도대체 결말이 어떻게 되려는지 저 역시도 궁금했기에 결말까지 한번 끝까지 가보기로 했습니다. 선아가 짐을 챙겨 한기와 같이 차를 타고 나가는데 둘이 처음 만났던 그 장소로 데려가서는 손을 놓아줍니다. 야, 선아 좋아하는 거 알면서. 선아를 보내주자 명수가 술견을 빌려 처음으로 한기에게 대들고 말았습니다. 그런 명수를 한기가 진짜 죽기 직전까지 개 두들겨 패는데 깡패씨 기분 사랑해요. 영화가 시작하고 처음으로 입을 여는 조재현씨. 실컷 패놓고 혼자 강변에서 생각을 정리하는 듯한 한기를 명수가 한 방 깊게 찔러버립니다. 이번에도 죽지 않고 깨어나는 한기. 한기가 일어나자 화물차 운전자 옆에서 선아가 일어나곤 함께 어디론가 출발합니다. 선아가 몸을 팔아 도착한 곳은 한기와 같이 왔던 바닷가.
그곳에서 땅을 파다가 지난번에 못 찾았던 얼굴 조각을 찾았는데 사진들을 맞춰보니 그 사진 속 얼굴은 한기와 자신을 꼭 닮은 한기의 예전 여자친구였습니다. 잠시 후 한기 역시 그 바닷가를 찾았는데 사진 속 여인과 똑같은 빨간 원피스를 입은 선아가 한기에게로 다가갑니다. 이 영화 진짜 엔딩까지 개쓰레기인데요. 트럭 뒤에 침구를 깔길래 둘이 살림을 차리나 했는데 저 휴지는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찰나에 트럭을 몰고 어부들한테로 가더니 성매매를 알선합니다. 어부한테 돈을 받고는 혼자 담배를 피우며 기다리는 포주. 이 영화 이후 여배우는 상을 하나 타긴 했지만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영화계를 떠났고, 이 영화의 감독이셨던 분은 미투 사건으로 고발되곤 해외로 혼자 나가 계시다가 최근 코로나에 감염되어 사망했다고 합니다. 남자 주연 배우 역시 미투로 고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